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 정황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학자들은 실험용 경수로가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빠르게 핵무기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4일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시운전과 일치하는 온수 배출과 강한 물의 유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수로가 실제 완전 가동에 들어가려면 몇 달에서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용량이 30메가와트로 추정되는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핵무기 제조 물질인 무기급 플루토늄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estimate is that it could produce about 20 kilograms of weapon-grade plutonium a year. So you could estimate they could increase their arsenal by 5 to 10 nuclear weapons per year, which is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y've ever done to this day. In our assessments, I don't think we ever got above 6 weapons a year.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새로운 경수로 가동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역량 구축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플루토늄뿐 아니라 강화형 소형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3중 수소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경수로에서 조사된 연료가 배출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 말에는 새로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수로 활동에 더해 영변에서 시설 확장과 개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새로운 핵실험 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진전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정치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핵태세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도 수차례 봐왔던 수사라면서 이 같은 수사는 핵 보유국으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그런 무기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핵 보유국의 발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기술을 전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련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중간 단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내놨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4일 관련 내용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대가로 북한은 제재 완화, 궁극적인 제재 해제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간 조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미국 역대 행정부가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모든 협상에서 견지해온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하루아침에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하룻밤새의 모든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때까지 포괄적인 외교 전략과 함께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향한 어떤 조치에도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은 정권과 김씨 왕조의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미라레 푸퍼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4일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대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와 무기를 조달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는데 뉴질랜드와 스위스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북한 무기 조달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스위스도 북한 군사장비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명단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조달하거나 이전한 혐의로 포함된 개인과 기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VOA에 공개한 명단에는 상업용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도미사일을 이송하는 러시아 국영항공사 224 항공단과 224 항공단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미키츠크,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시험장인 아슐룩 사격장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실험과 관련된 러시아 무기 시험단지, 블라디미로프카 첨단 무기 및 연구단지 등 개인 1곳과 기관 3곳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에 맞춰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군사장비 조달 및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러시아의 물질적 또는 전략적 지원을 한 개인 45명과 기관 16곳이 제재 명단에 올려진 겁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이날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제13차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추가 제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106명과 단체 및 기관 88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는 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 기관은 주로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에서 활동하며 미사일이나 드론, 대공미사일 시스템과 기타 군사장비 제조에 관여하는 기업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명단에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업체와 개인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106명과 기업 및 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이날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 행렬에 자사 차량이 포착된 데 대해 제재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도요타 본사 기업 홍보실은 4일 BOA의 관련 질문에 도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 딜러와 유통업체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전용차를 경호하기 위해 일본 토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94,000달러, 한화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으로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5와 20945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유럽 국가 외교관들의 잇따른 방북과 관련해 해외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최근 독일 등 북한 주재 해외 공관들의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기타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대북 지원 활동에 차질을 빚는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위해서도 북한이 조속히 국경을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독일 외교단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 4년 전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폴란드와 영국, 스위스 등도 북한 당국과 각국 외교관들의 방북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